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똑똑한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낭비되고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천재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천재. 우리 흔히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아주 똑똑한 하고 우수한 아이들이 있으면 쟤는 천재다. 수학을 잘하면 수학 천재다. 이렇게 영재라는 말보다 더 센 강도, 그러니까 더 뛰어난 사람을 부를 때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천재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붙여야 되느냐? 그냥 아무한테나 막 천재, 조금만 잘한다고 천재라고 붙이는 거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고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천재라는 말 정말 우수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말이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로 제가 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천재란 도대체 누구인가? 천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천재는 사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볼 수는 있습니다. 천재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한 분야나 또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한다.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렇게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 또 남이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렇게 위키백과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견 맞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교육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과학자, 그 다음에 모차르트 같은 그런 음악가,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 피카소 같은 그런 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작가, 뛰어난 작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붙이자면은 프로이드 같은 그런 정신분석학자, 이런 사람. 이외에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학문 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분야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그런 성취, 이런 걸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일단 천재라고 하는 것은 영재가 커서 천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재는 뭐냐? 영재는 가능성이 주로 있는 사람을 불러요. 가능성. 어릴 때 영재다. 자, 그거는 사실 천재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이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흔히 제가 TV 같은 걸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0.1%의 무슨 영재다, 천재다. 좋아요. 0.1%. 그렇지만 그 아이가 커 봐야 됩니다. 사실은 걔가 지금 현재 0.1%지만 IQ가 0.1%일 수 있죠. IQ만 가지고 보면은 성취하고는 다르죠. IQ가 0.1%에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특정 분야, 한 분야 혹은 여러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도 0.1%의 성취를 보여야 사실은 우리는 정상적인 천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재라는 개념은 바로 그렇게 성취가 관련된 그런 어휘다, 그런 용어다. 이렇게 성취가 없이는 천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른들에게 붙여지는 말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도 붙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뛰어난 성취를 보였을 때 말하는 것이죠. 그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성취를 보였을 때 말하는.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른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기는 결코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들 모차르트를 천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모차르트가 사실 어릴 때 한 작곡들은 사실 그 분야의 성인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건 아니고요. 그 아이가 볼 때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천재는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남이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자, 생각과 능력이 뛰어나요. 자, 생각을 먼저 남들하고 다른 생각,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능력은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이어서 바로 능력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 보면은 생각은 뛰어난데 능력은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생각은 뛰어나요. 좋습니다. 생각만 있고 능력은 없다. 이거 참 굉장히 우수해요. IQ가 굉장히 높고요. 정말로 어릴 때 정말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두각이란 뛰어나다는 거죠. 뛰어난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뛰어난 성취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실 우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릴 때 그냥 가능성만 높았던 것이지 가능성만 높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 가능성이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로 능력으로 발휘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능력은 뭘 능력이라네? 뭘 하는 걸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 거, 실행에 옮겨서 행동으로 옮겨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뭐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 아이냐?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걸 말해요. 능력을 통해서 생각에서 능력으로, 능력에서 성취로 보이는 거예요. 탁월한 성취, 뛰어난 성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자, 아인슈타인 우리가 천재라고 감히 불러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그다음에 무슨 피카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천재라는 이름을 붙여줄까요? 뛰어난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여러분 이론 잘 알죠?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비롯해서 정말 그 당시의 과학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 또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들이 작곡하기 어려운 그런 곡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뛰어난 성취, 정말 놀라운 성취다. 이런 성취는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에서는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나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이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내가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알기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전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다. 자, 그런 거를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유전적인 능력이 많이 있다. 많은 것을 타고났다. 그러면 그걸로 모든 능력이 발휘돼서 뛰어난 탁월한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뛰어난 그런 유전적인 능력을, 높은 유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능력이 바깥으로 표출이 됩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없이 그런 능력이 바깥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수 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우리의 능력이 표현되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환경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과학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인자, 뛰어난 유전인자를 적극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만 그 유전인자가 발현되고 발휘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유전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반드시 환경적인 어떤 좋은 자극에 의해서만 표현되고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위 1%냐? 상위 무슨 0.5%냐?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자, 상대적인 거죠. 상위 1%다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아이들, 나하고 똑같은 연령이 있는 아이들끼리 비교했을 때 내가 상위 1%다. 전 그렇게 말하기 대단히 어렵죠. 어떤 검사로 상위 1%인지를 압니까? 모르죠. 우리가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 웩슬러 지능검사도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몇 %에 가 있느냐,
상위 1%냐? 상위 0.5%냐? 그 상대평가예요. 그건 또 재밌게도요. 그 0.1%냐 1%냐를 만드는 그런 규정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 때 그 규준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통계학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표본이냐 아니냐 표집이 됐느냐 표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냥 아주 수준 낮은 아이들만 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상위 1%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타당한 기준에서 비춰서 볼 때 그래야 되네. 그럼 자, 나이가 같은 연령끼리만 비교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러나 이 천재 우수한 아이들은 사실 나이가 같은 연령만 비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면 뭐 사실 그 지능 검사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숨은 잠재력을 알 수는 있지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우리는 비교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잠재력을 가지고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은 자, 탁월한 성취를 보인 그 성취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천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천재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몇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자, 천재는 일단 아주 탁월한 그런 성취가 일단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 그리고 남이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그 사람을 천재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얼마나 선천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지금 알아내기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천재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재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써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